안녕하세요. 시니어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늘 같은 말을 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땐 너무 흔해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서야 가장 늦게 이해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밥은 먹고 나가. 나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언제부터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였는지, 중학생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진 건지. 그냥 현관을 나설 때면 항상 그 말이 있었다. 그 말을 나는 수백 번 들었고 수백 번 흘려들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땐 몰랐다. 아침은 늘 정신이 없었다. 알람이 울리고 시계를 보고 서둘러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나는 하루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밥은 먹고 나가.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밥솥 옆에서 국이 끓고 있는 냄비 옆에서 그 말을 했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대충 대답했다. 응. 어머니는 그 한 글자로 충분하다는 듯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비 오는 날에도 그랬다. 우산을 찾느라 현관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밥은 먹고 나가.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밖에서 먹을 거야. 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왜 밖에서 먹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오늘 하루가 어떨지. 어머니는 항상 그 말까지만 했다. 어느 날은 괜히 그 말이 싫어졌다. 아침마다 똑같은 말, 날씨가 달라도, 기분이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말.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뒤돌아서서 말했다. 엄마는 왜 맨날 그 말만 해?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다. 부엌에서 들리던 국 끓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그냥. 그 한마디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도 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하고 나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해서 나보다 늦게 하루를 끝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불편하다는 말도. 대신 늘 같은 말만 했다. 밥은 먹고 나가. 그 말은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어른들이 늘 하는 말.
나는 몰랐다.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평범한 말로 한다는 걸.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늦잠을 잤고 허겁지겁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밥은 먹고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괜히 큰 소리로 말했다. 나 나간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도 나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하루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집안이 조용할 때, 아무도 깨기 전 부엌불이 먼저 켜졌다. 나는 그 시간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눈을 뜨면 이미 밥은 되어 있었고 국은 데워지고 있었고 반찬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이미 시작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부엌은 어머니의 자리였다. 식탁 의자보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고 TV 앞보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나는 아침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받고 어머니는 아침을 만들면서 내 얼굴을 봤다. 오늘은 늦어. 어머니가 물으면 나는 대충 대답했다. 응. 조금.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그 말. 밥은 먹고 나가. 어머니는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왜 늦는지, 어디가 힘든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밥을 조금 더 담았고 국에 물을 조금 더 부었고 반찬을 하나 더 내놓았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어느 날은 어머니의 손을 보게 됐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에 기대어 잠깐 쉬고 있는 손. 손등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손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는 손을 잠깐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픈 기색은 있었지만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허리를 잠깐 펴다가 다시 굽히고 손목을 돌리다가 다시 움직이고 나는 그걸 지나치듯 봤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으니까. 점심 무렵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면서도 숨이 찬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갔다. 좀 쉬었다 해. 내가 말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있다. 그 있다는 늘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올리고 국을 데우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다. 엄마도 좀 앉아. 내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그 말도 늘 같았다. 나는 그 괜찮아를 그대로 믿었다. 어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루가 어땠는지, 몸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대신 내 이야기만 들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내가 지쳤다고 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밥 먹고 좀 쉬어. 결국 모든 말은 다시 그 말로 돌아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깨닫지 못한 채 익숙해졌다. 어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부엌 불이 켜져 있는 것에, 밥 냄새가 나는 것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에. 익숙함은 생각을 멈추게 했다. 그날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아픔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도 있었다. 밥은 먹고 나가. 나는 여전히 그 말이 그저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어머니 하루의 전부였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고 시계를 보고 서둘러 움직였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부엌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밥은 먹고 나가. 처음엔 내가 못 들은 줄 알았다. 부엌 쪽을 힐끗 봤다. 불은 켜져 있었고 밥솥도 김이 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나 오늘 좀 늦어. 대답이 없었다. 괜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나간다. 어머니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잇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마음이 조금 걸렸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괜히 휴대폰을 받고 괜히 시간을 확인했다.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날 낮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회의 중이었고 진동만 느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잠깐 망설였다. 이따 전화해야지. 회의가 끝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부엌 불은 꺼져 있었고 밥 냄새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에 있었다. 침대에 앉아
등을 기대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왔어?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왜 불도 안 켜놨어?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잠깐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좀 힘드네. 그 말을 어머니에게서 처음 들었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어디 아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픈 건 아니고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붙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어머니가 늘 그랬으니까.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국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말했다. 엄마도 좀 먹어.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나 먹어. 그리고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TV 소리가 집안에 남아 있었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다. 뭔가 어긋난 느낌. 하지만 이름 붙이지는 않았다. 익숙함은 이상함을 늦게 알아차리게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늦잠을 잤다.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는 거기 없었다. 밥솥은 차가웠다. 그 순간에도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말이 어머니에게서 사라진 이유를. 그리고 그 말이 멈춘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를.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도 너무 밝았다. 사람들은 오갔고 발걸음 소리는 또렷했는데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때는 몰랐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고 나를 보고 있었다. 왔어. 그 한마디였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입원했어? 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별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또 믿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픈 게 언제부터였는지, 어디가 힘들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대신 나에게 물었다.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잠깐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부엌에서 보던 눈빛과 같았다. 걱정하는 눈, 확인하는 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눈. 나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 말을 떠올렸다. 밥은 먹고 나가. 그 말은 아침 인사가 아니었다. 잔소리도 아니었고 습관도 아니었다.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겠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굶지는 않았니? 무사히 다녀와. 어머니는 그 많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 하나만 했다.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손등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마디는 여전히 굵었다. 그 손으로 밥을 했고 설거지를 했고 장바구니를 들었고 아픔을 참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나는 말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히 신경 쓰일까봐. 그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 순간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걸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면 밥은 챙겨 먹어. 그 말이 어머니의 버릇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확실히 알았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나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이 어머니의 하루였고 어머니의 걱정이었고 어머니의 방식이었다는 걸. 그 말 하나에 어머니가 나에게 하지 못한 모든 말이 들어 있었다는 걸. 나는 그 말을 너무 늦게 들었다. 아니, 너무 늦게 이해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침이 왔다.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고 시계를 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엌을 먼저 보게 됐다. 불은 꺼져 있었고 밥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듯 서 있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을 퍼놓고도 한참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때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 밥은 먹고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조차 늘 같은 톤이었다. 다그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그냥 확인하듯. 나는 그 말이 없던 아침을 처음 맞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됐다. 어머니의 말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쪽으로 건너와 있었다는 걸. 어느 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말했다.
밥은 먹고 나가.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멈췄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낯설었다.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알았어. 그리고 문을 나섰다. 나는 그 장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알았다. 그 말은 전해지는 거라는 걸.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걸. 나는 그 말에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 먹어야 하는지, 왜 걱정되는지, 왜 중요한지.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가끔은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주면 좋겠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저 말했을 뿐이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말을 듣고 싶다. 아침에 현관에서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밥은 먹고 나가. 그 말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말은 끝내 다시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그 말 덕분에 누군가의 하루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다. 이제는 알겠다. 어머니가 왜 늘 같은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대답을 바라지 않는 말이었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누군가 늘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직은 너무 흔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말. 그 말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평소처럼 하던 말 말고 한 번 더 마음을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